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녹지 결정되는 현황도로는 점용 대상이 아니다 라는 사례입니다. 질문: 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 옆에 시설 녹지가 설치되었는데 그 안에 이면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 이면도로에 접하여 1993년 건축하였는데 지금 증축 신청을 하니 진입로가 녹지 점용을 받지 않은 건축법 도로가 아니라서 불허하였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답변: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유지를 수용하면서 잔여 토지에 통행로가 없어져 맹지가 되었다면 그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그 이후 관리청이 인근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니 다음과 같이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당초 편도 2차선 도로 실시계획과 4차선 확장 도로 실시계획 도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속국도 등 도로 실시계획이 수립되려면 그 도로가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녹지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때 도로 및 녹지가 두 차례에 걸쳐서 조성됨으로써 발생된 피해는 사업 시행자가 헌법 제23조 3항 및 토지보상법 기준에 따라 피수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존의 마을 안길 및 농로가 있다면 그 통로 위를 녹지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통행로는 존치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폐쇄해야 한다면 이면도로를 개설할 책임이 사업 시행자 및 허가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고속도로 사업의 실시계획 도서 및 도면을 통하여 통행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도로법의 부채도로는 공원녹지법의 녹지 및 이면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 및 사업 시행자는 도로법 및 토지보상법의 절차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수용할 수 있지만 금전적 보상 이외에 맹지를 탈출시켜줘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공원녹지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이면도로를 계획하거나 기존의 현황도로를 존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녹지 점용료를 징구한 것 자체는 무효이고 지금이라도 국가 및 지자체는 헌법, 토지보상법, 도로법, 공원녹지법, 국유재산법 등을 종합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할 때에도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황도로는 일부가 분할돼서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시설 녹지가 되었지만 남아있는 그 현황도로의 통행권은 그대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이 현황도로는 공원녹지법의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거나 공익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존재한 현황도로는 그대로 존치하여야 하므로 녹지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20082167 등 판례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의 주의토지 통행권은 사건 설정이 아니고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는 대법원 94-14193 판례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4조 1항 82조 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하고 또 그중 행정재산에 관해서는 사건을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은 물론이나 민법상의 상린관계의 규정은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인지소유자에게 소극적인 수인 의무를 부담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그 중에 하나인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위에서 말하는 사건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러한 법정의 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특별히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미 있었던 현황도로 위에 또 현황도로를 잘라서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현황도로는 별도로 사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청은
지적공사가 현황 측량한 사실상 통로를 소유자가 임의로 개설하였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사업이 없었다면 이 대지는 맹지가 아니고 설사 또 맹지라 하더라도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건축법 규정에 맞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법에 의한 녹지가 지정됨으로써 생긴 규제, 이전부터 있었던 현황 도로는 만약에 그 녹지 지정이 없었다면 맹지가 아니었고 또 설사 맹지라 하더라도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는 시설녹지 접도해 가지고 10m 미만입니다, 길이가. 그럼 10m 미만에는 건축법의 막다른 도로 규정은 뭡니까? 2m 이상만 접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도로가 2m 안 되는 현황도로는 거의 없지요. 그래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고, 공원녹지법의 점용허가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기타 시설 녹지라고 토지용객 확인서에 나옵니다. 그러면 기타 시설 녹지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은 당초 편도 2차선 도로이었을 때도 완충 녹지 설정 계획이 있었고, 또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현재처럼 넓은 녹지가 지정되면서 그 내부에 부채도로이기도 하면서 이면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가 개설됐고, 그 이면도로 양쪽에는 가로수 등 녹지 공간을 조성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공원녹지법은 녹지와 조금은 다르지만 공원녹지법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공원녹지법 규정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행정처분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도 이미 대법원 판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해석도 틀린 것이죠. 이 도로는 서초 IC에서 시작되는 곳에서 도로법의 입체 교차로이므로, 서초 IC 그 근처는 도로법의 입체 교차로가 있죠. 그래서 부채 도로가 되지만 일정 거리를 지나서 고속도로와 마을길이 갈라지는 곳부터는 공원녹지법의 이면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의 부채도로는 계속해서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마을 안길로 들어가는 길은 부채도로가 아닌 이면도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업 시행자는 시설 녹지를 결정하려면 반드시 이면도로 또는 통로를 개선하거나 기존 통로를 존치시켜야 될 법적 의무가 여기에도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사업 시행으로 맹지가 된 곳은 시행자가 통로를 개설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당시 신청인이 이런 공법적 제한에 대해서 허가청에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서 한시적인 녹지 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내고 93년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7년에 준공해서 사용을 했지만, 허가청도 이 대지가 맹지가 된 이유를 도로 개설로 맹지가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녹지 점용 허가 없이 통행권이 있었던 곳이므로, 그러니까 지정 전부터 있었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녹지 점용 허가 없이 통행 권한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증축 허가의 제한 사항이 될 수 없고 93년에도 합법적인 허가를 받았던 곳입니다. 물론 허가청은 내부적으로 당시 여러 가지 조건부 허가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부채도로를 개설하고 이면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의 통행로를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 부적절한 허가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88년 대한지적공사의 측량도면은
허가청의 공식적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허가청의 건축 담당자는 이 현황 도로의 개설 경위를 제대로 파악해서 신청인에게 통행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하고, 또 부채도로 및 이면도로 그리고 완충 녹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할 때에 기존 통로를 존치시킬 의무가 사업 시행자 또는 허가청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당시 그러니까 92년도, 96년도, 97년도의 항공사진을 보면 이 주변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고, 또 그럼으로써 외곽에 완충 녹지를 개설하고 그 이면도로를 개설하는, 그러니까 고속도로 외곽에는 이면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고, 농지들이 많이 있으면 그 하단부에 이면도로를 개설합니다. 농로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변에 마을들이 조금 있고 농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채도로에서부터 지나서 삼거리를 지나서부터는 이면도로를 시행자가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이런 곳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해결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허가권자의 재량권도 크고, 또 재판부를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도 있으므로, 만약 이런 상황이 여러분한테 벌어지게 되면 허가를 신청했다가 허가청에서 보완명령을 했는데 그걸 따르기 어렵다면 일단 취하하고 토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서 과거에 실지계획 서류 등을 찾아서 재량권 일탈이라는 또는 남용했다는 근거를 확실히 찾아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993년 건축허가는 정당한 보상 차원에서 현황도로를 건축법도로 인정한 건축법의 진입로,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는 아니지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건축법 44조에는 접도음과 부여되어 있고 접도음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건축법 44조에 있습니다. 대법원 982, 18, 299 판례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의 허가는 부족한 또는 조건부 허가가 아니라 합법적이고 적법한 허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축허가를 신청한 신청인은 헌법 제23조 3항의 사유재산권 보장과 또 헌법 제122조의 국토 효율적 이용에 근거한 각종 법률, 예를 들면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시설 규칙이라든지 도로법, 공원녹지법, 토지보상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그리고 건축법 등과 그 법령들의 연역법, 그리고 민법 등에서 사업 시행자의 권한과 의무를 찾아볼 필요가 있고, 또 본인, 신청인과 이웃 토지를 가진 주민들의 권리, 여기서는 이제 통행권이 되겠죠. 권리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증축허가가 규모 등에 따라서 건축법의 기소행위가 될 수도 있고 재략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처분이 기소인지 재량인지에 대해서 구분도 하고, 또 진입로가 증축허가에서 허가 대상인지도 검토할 필요도 있으며, 주변에 건축물이 있고, 물론 무허가 건축물이지만 건축물이 있고, 또 지금은 멸실됐지만 주변에 허가청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의 진입로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런 허가들과의 어떤 비례 평등 원칙 등을 찾아서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입증해서 불허가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